동양 철학인 주역과 한민족의 인류 문명의 시작점을 밝히다. 테오 보키시가 상수와 팔괘를 비롯한 주역의 원리로 세상을 크게 밝혀놓으셨고, 주역을 근간으로 현대 문명의 굵직한 주제들인 컴퓨터, 생명공학,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디지털 문명이 융성하게 되었다. 빅뱅 우주론의 거장 스티븐 호킹은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인 태극, 음양, 팔괘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인류 문화와 문명의 모태가 주역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자부심을 느낀다. 단군 선민의 후손인 한민족 중에 이기신 구세주가 출현하여 참 구원을 열매를 맺는 것은 역천불변의 이치이며, 그래서 삼계대권을 삼신일체로 이기신 완성의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계신다. 지구촌 뿌리 문명, EBS, TV, 교육 중심, 역사, 채널 참고문헌 자료다. 또한 나라 조선방으로 동쪽해 돋는 곳, 동방조선에서 세계 문명인 근원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동양이었고, 동양 역사의 시작이 곧 세계 역사의 시작이었다. 군더 프랑크의 리 오리엔트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강조하며 유럽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역사관과 세계사를 수정하기를 요구한다. 우선 프랑크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해 거세게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 남짓이다. 그 이전, 그러니까 1800년 이전까지는 아시아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1800년 이전 변변한 자원도 풍부한 자본도 없었던 유럽은 자원과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역시 1800년 이전 유럽은 아시아의 기술에 미치지 못했다.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계기는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 때문이었다. 20세기 초중반 미 컬럼비아 대학의 유명 철학자였던 윌 듀란트는 1930년대에서 50년대 지식인들에게는 중요한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 지식인들은 그를 통해 철학과 역사의 교류에 눈을 떴다고 평자들은 풀이한다. 그는 유럽과 미국은 아시아 문명의 응석바지이자 손자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조상인 동양의 풍요로운 유산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꼬집는다. 종래 서양사 중심의 서술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듀런트는 서양의 이야기는 동양에서 시작된다. 아시아가 가장 유서 깊은 문명의 장으로 유명해서가 아니다. 동양의 문명들이 서양의 시작인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배경과 토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그리스와 로마가 현대 지성의 모든 원천은 아니다라면서 서양 문명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들, 예컨대 서양의 정치 기구 및 경제, 과학, 문학, 철학, 종교의 뿌리가 이집트와 동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서양의 문명의 모태가 아시아 문명인 동방의 모태다. 홍익인간 이와 세계의 단군의 통치 이념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전한 법률이다. 25시의 저자 게오르규 신부는 프랑스 망명 시절에 지은 장편 소설 25시에서 빛은 동방에서 온다. 그 빛은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다고 썼을 정도로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보인 인물이다. 인간의 지혜와 사상으로 풀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점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때가 될 때까지 선민의 정체를 숨기며 그 혈통의 핏줄을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은 이 결의 가운데서 마귀를 죽이는 승리자가 배출될 때까지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연단을 받게 하였고, 예법만을 존중하는 문약한 백성으로 삼았다. 옛날 블레셋과 싸우던 기상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여 강대국이 되었다면 숨길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조용하게 살면서 혈통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종교 차원으로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서 교조격인 모세가 언급하기를, 장차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리니 그 선지자의 명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거역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하였다. 모세 율법 사상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성경을 믿으면서도 합할 수 없는 것은 유대교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하고, 기독교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예수라고 주장하므로 같은 유다지 파 자손이면서도 원수가 된 것이다. 지금 이 민족,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종교심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왕국 솔로몬 시대를 동경하면서 시온주의를 소망하는 것 이상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선민 사상이 독선적이고 타민족의 접촉을 기피하는 것은 혼혈을 엄금하는 정조관념이 강한 까닭이다. 유교의 삼강오륜 같은 인간윤리의 차원을 넘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유일사상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평등평화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예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전통 예법 속에서 자유율법이 나온 것이다. 자유율법 속에서 예절이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속의 예법이면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전통 예법이 나온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자기 삶을 의미 있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인생을 무시하고 나만 홀로 인격을 존중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만큼 정성을 다해 상대방을 대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가 예절을 지키는 일이다. 예절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내가 남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덩달아 내 인격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 지국으로 불려왔다.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공자의 7세손인 공빈이라는 이가 우리나라에 관해 쓴 동이열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먼 옛날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는데 이를 동이 단지파라고 한다. 그 나라의 단군이라는 훌륭한 이가 태어나니 9개 부족 구이가 그를 받들어 임금으로 모셨다. 일찍이 그 나라에 자부선인이라는 도에 통한 학자가 있었는데 중국의 황제 중국인의 시조가 그를 배우고 내왕문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 염제 대신 임금이 되어 백성들에게 생활 방법을 가르쳤다. 순이 중국에 와서 유임금의 다음 임금이 되어 백성들에게 사람 노릇을 하는 예절, 법인 윤리와 도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소련과 대련 형제가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더니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3년을 슬퍼했는데 이들은 동이족의 후예였다.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이 부드럽고 도타오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을 것을 미루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에 섞이지 않는 이 나라야말로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칭송을 긍지로 삼고 살아왔다. 매사의 동방예의 지국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그 전통을 길이 남기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었다. 예절은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예절을 잘 지키는 전통은 바로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문화인 예절 바른 생활과 긍지를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